안녕하세요.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 윤수빈입니다. 제 옆에는 전담 해설사 서정태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담 해설사 서정태입니다. 스포츠하기 딱 좋은 가을인데요. 그라운드에서만큼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3주간 이어져 온 제20회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그 화려한 막이 내렸습니다. 치열한 토너먼트전을 예상하긴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경기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전해드릴 소식 정말 많으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3)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8강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 팀들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대회 넷째 날 오후 여자부 다이노스와 레이커스가 맞붙었습니다. 16강전 경기들이 원사이드하거나 타이트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경기는 어땠나요? 자, 이 경기는 처음엔 비등한 경기력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다이노스의 타선이 터진 게 아니라 레이커스의 투수의 볼넷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은 좀 압도적인 차이가 났겠죠. 그렇죠. 그렇게 2회 초 3득점에서 7대5로 역전해가지고 다이노스가 승기를 잡아가는가 싶었는데 레이커스의 기세가 더욱 무서웠습니다. 2회 9득점하며 비기닝을 만들었고 3회에도 그 기세가 이어지며 20대7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선발 전원 안타를 노렸는데 네. 아쉽게 실패했어요. 전현희 선수만 안타가 없었는데 우리 전현희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는 안타를 많이 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넷을 너무 많이 줘서 팀원들한테 미안했고 이상하게 마운드가 저랑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플레이트가 조금 틀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1회는 좀 힘들었지만 2회부터는 플레이트 상황이나 마운드 상황을 조금 제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팀원들이 또 야수들이 도와줘서 또 편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의 8강 진출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박수를? 이제는 먼저 치려고요. 네, 자 드디어 16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자부 빅사이팅과 히로인즈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딱 한 장 남은 여자부 8강행 티켓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경기 스코어는 20대1. 와. 이 점수가 말해주듯 빅사이팅이 압도적인 점차로 이겼습니다. 자, 14안타와 9개의 사사구 그리고 상대 실책 1개로 출루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타자들이 다 득점을 했습니다. 빅사이팅은 1회 초 2개의 안타와 3개의 사사구로 3득점을 하면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고요. 2회 8득점 그리고 이어진 3회 9득점 연속 비기닝을 만들어냈습니다. 빅사이팅의 경기 기록을 보면 3이닝 동안 1루타, 3회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3이닝 동안 모든 게 다 나오는 그런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유다미는 3이닝 1실점 비자책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고요. 빅사이팅 타선은 선발 전원 출루, 전원 득점에 물어놓은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여자부 8강 티켓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히로인즈는 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히로인즈. 일단은 어제 제가 선발인 점을 이제 들었는데 좀 직전 경기에서 좀 좋았었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서 좀 피칭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라운드 홈런의 주인공 또 권순주 선수가 실력이 정말 눈에 띌 정도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살에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3년을 쉬고 올해 다시 시작했다는 건데 공백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재능 있는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범위도 넓고 포구도 잘해서 이날 경기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중견수 수비 너무 잘한다. 계속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1번 타자로서 물꼬를 트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공수에서 모두 확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1번 타자의 중견수는 프로에서도 포타순족으로 상징이 되는데 빅사이팅이 강한 옵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6강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맞붙게 될 레이커스와 빅사이팅의 8강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빅사이팅이 공격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레이커스 투수와 수비가 방패가 돼가지고 빅사이팅의 창을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4강 지주 티켓의 주인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밌을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앞으로의 일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8강전 첫 4경기가 10월 8일
두 번째 네 경기가 10월 14일 그리고 준결승전이 10월 22일 앞에 모든 경기들이 고향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립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결승전이 10월 29일 모든 팀들의 로망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경기 직접 관람 가능하시니까 야구장에 오셔서 직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20년째 그 기록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 전담 해설사님이 여기 옆에 계시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답해주실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바로 옆에서 밀착 취재해주신 이주협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정태 위원님의 부름을 받고 네.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네,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의 경기를 이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초등학교 야구대회 보면서 솔직히 좀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나 재밌는 경기를 펼쳐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먼저 두 분께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좀 재미있었던 경기를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저는 꼽아주실까요? 네. 원래 토너먼트의 꽃은 준결승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결승전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결승전이 정말 긴장감 넘치고 재밌었어요. 글쎄요. 저는 약간 이번 대회 포문을 열었던 개막전. 예, 갈산과 효재의 개막전이 아마 가장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개막전답게 아주 짜릿한 역전극이 그렇죠. 펼쳐졌죠. 네. 그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네. 경기도 저희가 중계가 나갔었기 때문에 네. 그 경기 보면서 그 처음 초등학교 야구 보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저도 그 경기 보면서 처음 봤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 두 경기를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먼저 21일에 진행됐던 12강전 리뷰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12강전. 저 사실 좀 변수가 많이 생겼죠. 각 조별 1위로 올라왔던 네 팀이 모두 토너먼트에서 떨어졌습니다. 특히 뭐 전 대회에서 그러니까 전승 우승으로 네, 우승을 차지했던 갈산, 디펜딩 챔피언 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최다 우승팀 가동초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조 1위로 올라오면 첫 경기는 부전승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아주 큰 메리트예요. 뭐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팀들이 모두 토너먼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와 화곡을 비롯한 또 그 밑에 붙여있던 또 강팀들이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누가 우승할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은 12강전 어떻게 보셨나요? 강팀들 간의 결선 토너먼트였는데 역시 좋은 투수를 보유한 팀 그리고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팀들이 한 단계 한 계단 하나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심장 떨리는 준결승전인데요. 위원님이 대회 초반에 꼽아주셨던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역시 강팀은 강팀인가 봐요. 자, 먼저 일단 틀리지 않아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아서 네. 정말 제가 이 팀들이 모인 거 보고 안도의 한숨 쉬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해지셨어요, 한결. 그렇습니다. 저기 투수력, 수비력, 감독님들의 운영 능력을 모두 보유한 강팀들이었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강한 에이스를 보유한 팀들이 빛이 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준결승까지 올라왔다. 이 얘기는 이제 우승이 정말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렇죠. 네, 눈앞에 바로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화곡초와 이수초의 결과 좀 궁금합니다. 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화곡이 이제 6대1로 이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화곡은 전전대회 우승팀인데요. 이수는 오랜만에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결국 화곡에 패배하게 됐습니다. 화곡의 장점이 이렇게 부각됐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곡은 특유의 김범준, 김범진 이 뛰어난 투수 라인을 앞세워서 상대 타선을 아주 얼어붙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들면서 1회 초부터 또 타선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매 회마다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 안정적으로 6대1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준결승 단골 진출팀이죠. 고명초와 중대초의 대결이 있었는데 두 팀 중에 누가 결승 진출권을 따냈나요? 네,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중대가 8대1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게 작년에도 준결승에서 이 두 팀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고명이 이기고 있는 와중에 중단이 되면서 결국 추첨으로 중대가 올라가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요? 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고명초 선수들이 막 아쉬움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명초 감독님이 반드시 결승 진출해서 우승을 하겠다 다짐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결승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원님은 또 이 준결승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화곡초가 최근에 가동초에게 네. 승리를 못했었어요. 근데 8강전에서 추첨으로 1대1 동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추첨승을 거뒀는데 그때부터 기세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특히 토너먼트에서는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실력 외에 팀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갑자기 분위기 타고 올라오면 우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분위기를 제대로 탔었습니다. 김범준, 김범진 투수의 마운드 운영에서 모습은 완전한 압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대초 역시 선발 양할률에 빠른 직구를 앞세운 압도적인 피칭과 내야수들의 안정적인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토너먼트에 좀 진출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엄청나게 띄었던 선수가 뿅 하고 스타처럼 나타났다고 들었거든요. 누군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역삼의 박서준 선수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선수. 이름부터 뭔가 네, 좋네요. 박서준. 이름부터 남다르죠? 네. 이 선수가 정말 역삼이 아쉽게도 조별에서는 꼴찌로 탈락을 했어요. 팀 성적은 좋진 않았지만 이 선수가 진짜 첫 경기부터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대회 기록이 조별예선만 치렀는데도 10타수 7안타 6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압도적으로 결국 이제 홈런상까지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뭐 우승팀, 준우승팀 모두 뭐 홈런 타자들이 해봐야 3개, 4개 정도를 칠 때 이미 조별예선만 6개를 친 거죠. 와. 뭐 타율로 치자면 거의 7할대를 보이는 압도적인 전무후무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스윙도 완전히 남다르고 아주 뛰어난 선수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위원님도 저번 녹화 때 진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침이 말랐었나요? 네, 좀 많이 마르신 것 같던데 그 정도로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선수의 탄생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윤수빈 아나운서의 리액션에 네.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 역삼초 네. 박서준 클라스. 이 선수가 대회 중에 홈런이 많이 나와가지고 펜스를 뒤로 좀 밀었어요, 이번 네. 대회 때. 근데 그럼에도 홈런을 많이 치고 이 초등학교 선수들의 타구 비거리가 워낙 좋아서 홈런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 대회. 근데 7안타 중에 홈런이 6개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기록은. 그래서 박서준 선수가 자만하지 않고 건강하게 열심히 계속 야구한다면 김혜성 선수하고 임창규 선수, 고우석 선수가 저희 이번 대회 이제 축하의 인사를 전했을 때 프로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선수 어쩌면 그 자기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프로의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박서준 클라스. 자, 그리고 9월 25일에는 대망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강대강, 화곡초와 중대초가 만나게 됐는데 기자님 경기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이번 결승전도 과연 투수전이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투수가 막강한 팀인데요. 역시나 화곡도 김범진 강력한 투수진을 바탕으로 아주 상대방의 타선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중대도 양하율 선수라는 아주 뛰어난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선발 투수를 내세워서 맞불을 놨습니다. 2회까지는 0대0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3회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중대가 먼저 1점 선취 득점을 올렸지만 바로 이어서 화곡이 바로 3득점을 역전을 바로 이뤄내면서 3대1 리드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중대가 계속 분위기를 이제 좋은 찬스를 몇 번 잡았지만 김범진 선수의 안정적인 투구로 결국 분위기를 다시 돌려내지 못하고 화곡이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위원님은 결승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주엽 기자님이 워낙 잘 대회 그 경기 내용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그 화곡의 김범진 투수, 그다음에 중대의 양하율 선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제가 흠뻑 빠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저 화곡초의 박시윤 선수입니다. 포수예요. 네. 근데 포수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캐칭을 하려고 앉아있는 자세나 이 포수가 해야 될 액션 같은 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블로킹이 아주 뛰어났죠. 네. 그래서 이 두 투수가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는 거는 그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다 펼 수 있는 거는 이 박소영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심 타선에서 공격력도 좋고 두 투수를 리드도 잘하고 잘 끌어주고 있는데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투수를 끌어내는 그런 능력도 좋고 그래서 박시윤 선수가 좀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름을 좀 기억하고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 패한 중대초 선수들에게 모든 경기 멋지게 잘했다고 응원의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박수. 네, 이렇게 해서 3주간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 이번 대화를 지켜본 소감 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빈말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기량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선수들의 야구하는 모습에서 감동도 받고 기운을 전달받은 것 같아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즐겁게 야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 네. 항상 모든 경기 오셔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부모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대회 이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대회를 지켜보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확실히 위원님 말씀처럼 친구들의 이제 체급도 되게 네. 좋아지고 실력도 상당히 이제 올랐어요. 이번에 이제 취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기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기록관 분들한테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와, 올해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팀들이 비등비등하다. 이거는 붙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경기를 많이 맞아요. 직접 직관을 했고 네. 그래서인지 다음 대회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지혁 기자님은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나가셔서 아유, 저에게 뭐 기회만 주신다면 저는 뭐 내년에도 또 요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에도 저희가 내년에도 해마다 불러주신다면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아, 예. 저는 초등학교 야구 이제 완전히 전문가 되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선수들은 그 완전히 네. 깨트고 계시니까. 그럼 저도 언젠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도 내년에 혹시 계시는지. 그러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또 저도 경기를 직접 봤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야구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선수들 모두 힘내셔서 좋은 프로가 되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지혁 기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을 달려온 서울시민리그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구 꿈나무들의 야구 축제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소년들이 보여줄 야구의 빛나는 미래 저희도 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재밌는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할 2023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고척돔에서 만나는 두 팀은 누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에서 만나보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인들과 함께하는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딜라이브 TV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해주세요.